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이야기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사촌과 형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80억 명의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형제 자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만 년간 우리 종은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다른 종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종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쌤,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나요?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종으로 분류합니다.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됩니다. 말과 당나귀는 최근에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고, 신체적 특징에 공통점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경우는 불독과 스페니얼입니다. 둘은 매우 달라 보이지만 같은 종입니다. 동일한 DNA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상에게서 진화한 각기 다른 종들을 묶어서 속이라 부릅니다. 사자와 호랑이, 표범과 제규어는 표범 속에 속하는 각기 다른 종입니다. 생물학자들은 두 개의 라틴어로 생물의 학명을 붙입니다. 속이 먼저 나오고 종은 그 뒤에 씁니다. 예컨대 사자의 학명은 펜데라 리오로 펜데라 속에 속하는 리오 종이라는 뜻입니다. 현생 인류의 학명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속에 속하는 사피엔스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속의 상위에 있는 것이 과입니다. 고양이과, 개과, 코끼리과 등이 그런 예입니다. 같은 과에 속하는 모든 동물은 동일한 선조의 후손입니다. 예컨대 모든 고양이과 동물은 약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에 속합니다. 우리는 거대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한 일원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를 다른 동물과 동떨어진 존재로 속한 과가 없는 동물인 것처럼 형제 자매도 사촌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도 없는 동물인 것처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종들 중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고 가장 가까운 종은 침팬치입니다.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치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쌤, 인류와 침팬지의 조상이 같다니 놀랍네요. 처음 등장한 이래 인류는 어떻게 진화해 왔나요? 인류는 약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우리보다 더 오래된 유인원의 한 속으로서 남쪽의 유인원이란 뜻입니다. 약 200만 년 전 이들 원시의 남성과 여성은 고향을 떠나 여행을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인류 집단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여러 종들이 생겨났고 과학자들은 여기에 거창한 라틴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인류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즉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피엔스보다 덩치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덕분에 유라시아 서부에서 빙하기의 추운 기후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시아의 좀 더 동쪽 지역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습니다. 이들 똑바로 선 사람은 그 지역에서 200만 년 가까이 살아남아 가장 오래 지속된 인간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피엔스가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존재할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200만 년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섬 폴로레스에서는 고인류가 외소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폴로레스인이라 이름 붙인 이 사람들은 최대 신장이 1m에 체중은 25kg 이하였습니다.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손가락뼈 화석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손가락의 주인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인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데니소바인이라고 이들을 이름 붙였습니다. 또 다른 동굴이나 섬에서 발굴을 기다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사촌이 얼마나 많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화하는 동안 동아프리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터,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뻔뻔스럽게도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이들 종을 단일 계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에르가스터가 에렉투스를 낳고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낳고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서 우리 종이 되었다는 식입니다. 이런 직선 모델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느 시기를 보든 당시 지구에 살던 인류는 한 종밖에 없었으며 모든 오래된 종들은 우리의 오래된 선조들이라는 오해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다양한 인간종이 동시에 살았습니다. 한때 지구에는 적어도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사실은 우리 종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사피엔스 종에게는 사촌들에 대한 기억을 억압할 이유가 있습니다. 쌤, 다양한 인간종들이 있었군요. 이러한 인간종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인간의 여러 종은 차이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습니다. 우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예외적으로 큽니다. 뇌는 몸무게의 2 내지 3%를 차지하지만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25%나 됩니다. 다른 유인원의 경우에는 8%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례적인 특징은 직립보행입니다. 100만 년 전 인간은 뇌가 크고 날카로운 돌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고 큰 사냥감을 잡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주로 식물을 채취하고 벌레를 주워 담고 작은 동물에게 몰래 접근하며 다른 힘센 육식동물이 남긴 썩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초기 석기의 가장 흔한 용도는 뼈를 쪼개 골수를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가가서 남아있는 잔해 중에 먹을 수 있는 조직을 찾아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먹이 사슬에서 호모속이 차지하는 위치는 극히 최근까지도 확고하게 중간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대형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해왔습니다. 인간의 몇몇 종들이 대형 사냥감을 정기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만 년 전부터였고 인간이 먹이 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오른 것은 불과 1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쌤, 호모사피엔스가 처음부터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었군요. 인간은 어떻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나요? 중간에서 꼭대기로 단숨에 도약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대부분 당당한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사피엔스는 중남미 후진국의 독재자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2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도약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